가을제와 당부 또 설 명절까지 친족들을 비롯해서 마을 이웃들과 함께할 날이 많은 요즘입니다. 그런 자리에 가보면 더 자주 들리는 제주만의 호칭이 있는데요. 오늘의 콘텐츠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 바로 괜당입니다. 자, 이 익숙한 주제를 아주 흥미롭게 풀어내주실 세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 분씩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제주 사람 준표우다. 알겠습니다. 애월에서 태어났는데 네. 서귀포 솔동산 하효 거쳐서 유미초등학교 입학하고 용흥 살면서 도선초등학교 다니다가 수자도 들어가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제주시 나왕이네. 군대 3년, 대학원 5년 빼놓고는 계속 제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탐나문화연구원에서 난민, 이주민, 다문화 이런 이제 주제로 쿰다 인문학 연구 교수로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교수님께서 채널을 못 돌리게 하려고 이제 괜당 공부를. 네, 제주도에서 고전문학, 민속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팟캐스트 만드는 유사 언론인입니다. 콘테나의 조회수 치트키 고재일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어릴 적에 이제 할머니 집이 옆이었기 때문에 바로 옆집이었어요. 그러면 거의 같이 살다시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집에 뭐 자주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손님들이 오시는데 자꾸 우리 할머니가 우리 괜당이요 인사하라. 다음 날 또 다른 분인데 괜당이요 인사하라. 그래서 저는 어릴 때지만 뭔 친척인가? 약간 가물가물했어요. 그 개념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거예요? 괜당. 괜당이라는 개념, 그리고 괜당 문화가 굉장히 희한하고 특이합니다. 마음속에 괜당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들. 그럼 제가 만약에 괜당이 어디 꼬지가 괜당일까? 라고 물으면 다들 생각하는 범위가 다르실 거예요. 그만큼 정의하기 어려운 게 또 괜당이기도 하거든요. 보통은 이 제주 방언 괜당이 한자어 권당이라고 해서 보살필 권자, 그다음에 무리 당자를 쓰는 이제 권당이라는 한자에서 온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한자가 아니라 이제 거들 권자를 써야 된다. 혹은 집당자를 써야 된다. 아니다. 제주 방언은 한자어에서 온 게 아니라 고유어에서 왔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특히 조선조의 임진왜란 전후로 백성들을 교화할 목적으로 쓰인 그런 문헌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헌들에 보면 권당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는 그 한자어 개념의 단어가 일가친척의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문헌에 어떤 용례가 있냐면 일양권당이라고 해가지고 한 마을에서 인연이 닿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그런 조합으로 쓰이는 단어가 또 있거든요. 인연이 닿는. 예, 인연이 닿는 한 마을 안에서. 그래서 일양권당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거듭 이제 결혼을 하면서 괜당의 범위도 확대되는 거고요. 괜당 할 때 뭐 아버지 쪽 괜당이다, 네. 엄마 쪽 괜당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마을에 괜당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괜당을 구분해야 되는 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 쪽으로 맺어진 괜당은 성팬 괜당, 그다음에 어머니 쪽에서 맺어진 괜당은 외팬 괜당, 남자가 또 장가가요. 그럼 처가댁하고 맺는 괜당은 이제 처괜당, 그다음에 여자가 시집 가서 시가댁하고 맺는 괜당은 시괜당, 이런 말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 거죠. 아니 뭐 그렇게 쭉쭉 뻗어가면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또 괜당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네. 기자님은 어디까지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결혼하셨으니까 처괜당까지 생기셨잖아요. 저는 처견당 분들은 굳이 저분이 누구의 누구다라고 해서 처음에 이렇게 인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소개를 받으면은 제가 그 다음부터는 주로 이제
대화를 하기보다는 미소로 이렇게 싹 마무리를 하죠. 근데 뭐 어색한 느낌이 그래서 그 괜당에게는 그 특유의 미소가 있어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박사님께서 이렇게 좀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괜당이라는 게 가족 관계를 한 기준으로 한 그런 혈연 문화도 있는 것 같고 요즘에는 보니까 뭐 학연, 또 어떤 종교적인 결사체, 경제 결사체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괜당을 이제 그냥 뭐 옛날처럼 이쪽은 누구, 이쪽은 어느 쪽 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던바의 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관리 가능한 인원이 150명인데 이걸 넘어버리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족보가 꼬여버리는 이런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공감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어디 경조사 같은 데 가면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딱 오셔가지고 우리 괜당이요. 하면 또 그 표정 인사하고 그렇죠. 좀 더 친숙하게, 좀 더 친숙하게. 예. 그런 말 듣고 나면은 뭔가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죠. 뭔가 무장 해제를 해야 되는. 예. 근데 혈연만으로 이제 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괜당이. 그게 원래 있었던 괜당이니까 이제 괜당을 확인하는 거고 그 괜당은 이제 괜당이 되어가는 거기도 한데 아무리 괜당이라고 하더라도 부주 안 하면 괜당 아닙니다. 요 결정적이네요. 부주가 주고받는 관계라야 괜당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부주라는 게 결혼 잔치에 가든 상가에 가든 식계에 가든 아니면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을 때 그걸 제주도에서는 이제 먹을에 감죠. 먹을에 감죠. 먹을 일이 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먹을 일에 갈 때는 꼭 부주를 들고 가는데 이 부주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젖은 거, 하나는 모른 거. 마른 거. 그러니까 젖은 거라고 하면 뭐 술을 들고 가거나 아니면 미역을 들고 가거나 생선을 들고 가거나 그 집 보탤 거, 아니면 마른 거, 봉투, 돈 봉투, 돈을 보태주거나 아니면 그도저도 아니면 아침부터 가가지고 같이 일을 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보탬을 주고 그 보탬을 받았으니까 그걸 꼭 갚아야 되고 그게 괜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품을 나누는 그걸 이제 또 순오름이라고 그 순오름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인연이 쌓여서 그게 괜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럼 제가 만약에 현장 박사님한테 축의금을 드렸어요? 예. 그럼 우린 괜당이 되는 거예요? 괜당인데 괜당이죠. 그러니까 이게 혈연 관계가 아니라도 식계 때 오고 잔치 때 오고 부주 주었고 부주 갚고 그러면서 노동력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괜당이 되는 거죠. 마을 괜당. 뭐 그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동창회가 생기고 동창회 생기면은 그 동창들끼리 일 있을 때 서 우르르 가가지고 이제 하고 저기 상가 나가면 가서 밤도 같이 새고 그러면서 이제 부주 주고 받으니까 이건 이제 동창회 괜당이 되는 거고 우리 갑장들끼리만 따로 한번 모여서 이제 뭐 좀 해보자 그러면 갑장 괜당이 되는 거고. 우리도 괜당 하죠. 제가 드릴게요. 아니, 어디 아니요. 사세요 지금? 고향은 서귀포고 지금 제주시 살죠. 아 제주시 그럼 나도 제주시 사니까 우린 괜당이죠. 제주시 괜당. 그냥 이제 콘테너 괜당이 됩니다. 그렇네요. 좋습니다. 일단 괜당 관계가 되면 그러면 이제 뭐 한 10년, 20년 터울까지는 성례마시 하고 그 이상 터울하면 삼춘 좋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례마시 삼춘 좋게는 그냥 같이 인연을 맺은 이 도움을 주고받는 그 공동체적인 관계에서 터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아니, 세 분은 제주 분이시니까 이 괜당 문화에 대해서 좀 익숙하실 텐데 다른 분들, 이 이주민 분들은 굉장히 납선 문화잖아요. 어려워하시죠. 혹시 기억에 남는 반응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민속학에서 주로 민속 신앙 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신당 답사, 신당 기행 같은 거를 많이 이제 해설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뭐 이주민 분들이 신당 문화나 신앙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많이 참여하시거든요. 특정 동네에 가가지고 아 여기는 우리 괜당이 많이 이서맛이 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분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조용히 와서 그러니까 이 당의 괜당은 다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당을 신당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걸로 받아들이시는 경우들이 그럴 종종 수도 있더라고요. 있겠네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정신줄을 놓던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당이든 괜당이든 그 당이라는 게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주민들이 느끼는 그 괜당에 대한 그 뭔가 그런 벽은 사실은 그
아직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괜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와샤와샤 하면서 늘 어울려 다니는 예, 이런 집단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다가 일 있을 때만 모이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으로 놀다가 일 있을 때만 합리적으로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이주민 관련해서는 좀 다른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당도 괜당이지만 그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타지에서 지내다가 이렇게 제주에 살려고 내려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대체 제주 사람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어느 정도가 입도가 몇 년이 돼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공식적인 기준점은 없는 거예요. 경희도 입도 한 3대는 돼사 제주도 사람이 되는 그 축에 저는 이렇게 5대. 하면, 5대 봅니다. 더? 아니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니 그럼 이주민들 더더욱 안 올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냉정하게 지금. 얘기하면 네. 이주민을 위해서 네, 이주민을 냉정하게 위해서. 얘기하면 제주에서 제주 한 10대쯤 되는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까지도 졸업한 다음에 육지 나가서 한 30년, 40년 살다가 한 60, 70 돼서 내려와 가지고는 농사를 짓든 동네에서 살려고 하면 괜당 축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지난 30년, 40년 동안 일을 돌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일을 서로 주고받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제주도에 들어오면 괜당으로 인정받으려면 5년, 10년 지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괜당 문화가 잘 드러나는 그런 제주 풍습 예, 뭐 이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제주도에서는 저는 이제 그거를 한 3, 4년 전부터 쿰다 문화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쿰다라는 말은 드루쿰따, 이제 표준어로 품다라는 뜻인데 이게 사실 제주도 사람들이 많이 안 썼습니다. 많이 안 쓴 이유가 그 쿰다라는 말보다 조금 더 잘 쓰는 말이 뭐냐면 드르쌍레블라. 이 드르쌍레블라라는 말은 간섭하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자기 알아서 할 거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한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인의 몫을 맡기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삼성들은 제주 사람입니까? 고량부요? 예. 고량부 땅에서 솟아났으니까 제주 땅에서 솟아났는데 그 응애응애 하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다 컴이네. 다 큰 사람들이 불쑥불쑥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삼성의 부인들은 네, 다 저기서 건너왔죠. 그 세 여자분들이 다 밖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이질적인 서로 다른 문화권과 서로 다른 풍습을 가진 사람들이 어찌어찌 바닷길 따라서 모여든 사람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자기 걸 남에게 강요해서는 이게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서로 이제 품어안는 그런 문화가 됐고 그 품어안는 방식은 각자 자기의 몫을 하도록 간섭하지 말고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걸 존중하면서 부주할 일 있을 때만 노동력이 필요할 때만 그렇게 일 있을 때만 같이 모여서 살게 됐던 거죠. 그게 순으름이고 그게 괜당의 방식이고 지금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주민들이 들어와도 내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괜당으로 진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벽을 깨지 못하는 게 아니고 네 살려왔으나 네가 알아면 살라 뭐 너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는 그 시간이 조금 길 수도 걸리는 있고 거죠.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비로소 괜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서두에 이 동네 정말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면 가보면 이 육지 사람들이 제주에 들어와서 느끼는 느낌을 저도 이 수많은 제주도 동네에 어린 시절에 다니면서 느꼈어요. 좀 나이 들어서 이사를 했을 때도 아는 척을 안 해요. 베른 척도 안 했던 사람이 이 같은 원래 쓰는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뭐 소분에 뭐 담아와가지고는 이거 밭에 갔다 오다 물레이신 하나 가져와 하면서 그냥 쑥 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제주도 사람이 다른 동네 강 살 때도 마찬가지고 육지 사람이 제주에 들어와서 살 때도 마찬가지고 제주 사람은 그걸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거죠. 인간관계가 발효가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예. 인연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발효가 되는 건 이건 시간에 따른 어떤 괜당 문화나 괜당 문화가 갖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풍습 얘기를 해서 저는 다시 또 민속학으로 돌아와서 괜당 문화가
어디에나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건 혼례죠. 가문잔치가 일단 있잖아요. 가문잔치 같은 경우에는 혼례 전날 벌이는 잔치인데 이때 괜당들을 포함한 가까운 마을 주민들이 다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벌이는 잔치입니다. 이때 혼례 때 쓸 음식을 괜당들하고 마을 주민들이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같이 나누어 먹는 잔치인 거죠. 어떻게 보면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 나누어 먹는 음식을 가문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가문도 이제 괜당의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뭐 상례나 혼례 때 아주 음식 장만하고 분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감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는 남성 도감이었다가 여성 도감으로 바뀌었는데 괜당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좀 특이한 경우로 제주도에서 혼례를 치를 때 우시라는 그런 역할을 맡는 소위 상객인데요. 이 예를 들면 신랑을 대동해서 친척 대표로 가는 상객을 우시라고 하는 거고 신부를 대동해서 신랑 집에 이제 데려가서 그쪽 친척들과 인사하는 상객 대표를 또 우시라고 하는 건데 이때 특이한 점이 성팬 괜당, 그다음에 외팬 괜당이 모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를 가리지 않는 굉장히 평등한 문화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한 예로 이제 가문잔치 얘기해 주셨는데 그 되게 뭐 대접해주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받으면 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줘야죠. 그러니까 겹부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수막 같은 거 붙은 거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겹부조 풍습이 별로 좋지 않은 관습이니까 이걸 타파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저는 이 기자님의 의견이 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받아야 되는데. 저까지만 받고 투표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부담이 돼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경우의 수에 따라 가지고 너무 많은 지출과 부담이 일시적으로 나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있어가지고 좀 예전에 우리 뭐 허례허식을 좀 없애자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좀 겹부조 문화도 좀 많이 이제는 좀 희색되고 있는 거를 좀 제 연배 또래에서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상가집에 가면 예를 표하고 그 상 앞에 부주를 하고 그 내가 보러 간 그 집의 둘째 뭐 따님에게 부주를 하고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양반 이 누님 동생인 줄 몰랐는데 나랑 같은 회사에서 있었던 그쵸. 그 사람이 거기 있어. 이 막내 동생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또 안 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황급히 이제 이 사람한테도 내가 부주를 하고. 근데 겹부주를 하지 말자고 하다 보니까 상에 안 갑니다. 상부주를 안 해요. 아예 상에 가지도 않고 맞아. 영쑥 그냥 먹으러 가가지고 먹고 야이한테만 부주 쏙 주고는 그냥 나오고 맞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그걸 강조하지 않더라도 점점 사라질 만한 게 계좌번호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결혼식도 그냥 가족들끼리만 하고 조촐하게 하자는 분위기가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버지가 이제 독자시기 때문에 굉장히 부러웠던 게 어릴 때 괜당끼리 모든 벌초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후딱 끝나요. 뭐 산은 여러 개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너무 부러웠거든요. 저희는 저희 식구들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 들고. 그러니까 괜당이 그럴 때는 어쨌든 서로 돕고 나누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모든 벌초를 한번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남성들은 우리 문중에서 내가 차지하는 위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40대 중반이고 내가 한 뭐 가장이고 뭐 이제 가족들이 있고 내가 이제 집에서는 이제 뭐 톱의 위치에 있지만 가서 무슨 기계 벌초에 못 가면은 들죠. 기계를 어떻게 잡습니까? 풀이나 치워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나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자각하고 현실로 돌아가는. 저는 모든 벌초 할 때 모든 벌초 방학이 참 좋았어요. 저희 집이 딸만 셋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딸들을 데리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독특한 이제 문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때 모든 벌초를 가면 문화상품권이 이제 또 나옵니다. 종친회에서. 그런 거 받는 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와, 그 종친회는 어디 문화상품 아니, 전주희 씨 개성군파. 그러니까 이거 들어보면 서로 돕고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이제 결속을 다지는 걸 보면 제주식 인적 네트워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 분은 혹시
그 괜당 관계를 이용해 본 적이 있을까요? 자, 아무래도 취재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출입하는 출입처의 이 취재원들과 저의 공통점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만들어내려는 예. 공통점을 만들어낼 때 이제 뭐 세 분도 아시겠지만 지연, 혈연, 학연 요것들을 딱 한 번씩 던져봅니다. 한 번씩 던져보다가 겹치는 게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인물을 하나 딱 드러내야 가장 유명한 인물. 그 유명한 인물과 내가 이런 이 정도의 관계였다. 관계다. 예. 나의 그 형님하고의 옛날에 어느새 뭐 같이 놀고 뭐 해나고 이러다 보면 상대방이 좀 약간 정신무장을 놔버리는 그때부터 좀 취재가 편안하게 되죠. 예. 요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저는 뭐 저를 키운 파라리 괜당 관계죠. 이제 경로당, 노인회관 같은데 조사하러 가잖아요. 저희는 민속학이니까. 그러면 생판 모르는 애가 저게 육지 따인지 제주 따인지도 모르는 애가 와가지고 막 옛말 골아달래는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냉랭합니다, 분위기가. 그럼 그때서부터 이제 가족 새거사, 이주사 뭐 이런 것들이 다 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주 이칩인데 저희 아버지는 원래 저 애월 어린비에 살아신 뒤에 한림에도 살아신 맛이 괜히 우리 엄마는 저기 도두리에 동카름에 살아신 뒤에 지금도 우리 가는 거기 맛이 그럼 난 제주 따위였구나. 걔 우리 괜당이구나. 걔 그냥 뭐 들으러 왔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때서부터 이제 조사가 가능한 거죠. 박사님 체납계 여선이시네. 막 던지네요, 그냥. 아니 공식처럼 그냥 네. TMI를 던지면 그 중에 하나는 잡힌다. 이미 레파토리처럼 이렇게 착 읊는 그런 게 있죠. 예. 알게 모르게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피해를 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밴드부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요 클라리넷을 배우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 밴드부 들어가는 걸 싫어하셨는지 학교 밴드부 그 음악 선생님이 아버지 초등학교 1년 후배라고 얘기해가지고는 밴드부에서 빼라고 우리 아들 밴드부 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 좋은 게 아니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명함이 있듯이. 또 이 괜당의 힘이 강력할 때가 물론 아시겠지만 선거죠, 있잖아요. 선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선거철만 되면 나는 뭐 이당 저당도 아니고 괜당 찍어 켜 하잖아요. 이게 그 민선 출범 이후로 이때까지 그 8번의 지방선거가 치러졌는데 8번의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도지사가 당선된 게 4번이란 말이에요. 정당 정치가 굉장히 큰 자장을 발휘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도대체 무소속이 저토록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이 원인은 무엇인가 모두가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답을 알 수 없으니까 막연하게 이거는 괜당의 힘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괜당의 그 힘을 아름아름 모아서 이걸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해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예. 뭐 우리 흔히 저 제주판 삼김이라고 하는 우리 옛 도지사 그 추억의 그 도지사 그 세 분께서 사실 괜당 하면 이분들이 절대 빠질 수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특히나 그 중에 우리 저 김태환 도지사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나는 식객집 도지사요 하는 얘기를 굉장히 스스로도 그러니까 제사집에도 가요? 식객집까지 가요. 이분은 식객집까지 가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아니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구급 면서기부터 시작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그 도민들하고의 어떤 접촉면이 굉장히 다른 두 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본인을 도와주셨던 분들을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건사하기도 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셀프 이미징을 해버리는 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부정적이다라고 하면 어떤 면이 있을까요? 특정 지역의 도지사가 됐으니 특정 지역 출신의 공무원들이 승진이 유리할 것이다. 또 뭐 그런 뭐 어떤 여성들의 정치 참여라든가 청년들의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괜당 문화가 너무 확산돼서 퍼지다 보니까 이게 좀 싹을 어려워지고. 틔우지 못한 그런 면도 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괜당 정치의 핵심은 부주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부주를 하면 내가 그 정치인에게 부주를 어떻게 갚아요? 표로밖에 못 갚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로 부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괜당 정치가 이 좀 폐해가 된 것이다. 표를 돈으로 주고 산 셈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예. 근데 왜 육지에는 없는 문화인데 왜 하필 제주에만 있을까?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뭐 단적으로 딱 얘기하자면 먹고 살려니까 그랬죠. 뭐. 먹고 살려니까 그랬고 괜당의 유래는 뭐 생업
그다음에 생활 이런 거랑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또 아까 뭐 당 신앙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 당신앙 자체가 마을 주민들이 두루두루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공동체 문화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신앙을 유지하고 전승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단골입니다. 그 마을의 단골이에요. 예를 들면 송당리에 가장 중심이 되는 단골들은 광산김치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신도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광산김치이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 단골 문화를 가장 잘 간직하고 있어서 향토 유산이 된 한남리 본향당이 있어요. 한남리 서귀포시. 한남리 같은 경우는 원래 당신앙을 유지하는 단골 체계가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당굿을 하는데 이 괜당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시사하는 게 굉장히 크죠. 단순히 생활이라던가 생업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원하는 그런 신앙에까지 단골 문화가 깃들어 있다는 건 결국에 이 괜당 문화가 없으면 제주의 전통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얼마나 손꼽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하고도 그걸 이어지거든요. 또 이어가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이 신앙에서 좀 특이한 게 제주도의 전통 신앙 중에 조상신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상신 신앙은 제사랑은 좀 달라요. 유교식 제사랑은 좀 달라서 아들이 없는 집에 장가를 와가지고 처가살이를 할 경우가 제주도에 굉장히 빈번하게 많았고 뭐 예전부터도 있던 풍습입니다만은 이럴 경우에는 여성 쪽 집의 조상신을 남성이 같이 모셔줘요. 그럼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게다가 이제 특별하게 여자 쪽 집에서 모시던 조상신이 있으면 그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 집 가서 또 같이 그 조상신을 모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유지하는데 이 단골 관계라든지 혼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예, 그래서 단골 문화가 혹은 괜당 문화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괜당은 뭐 제주 문화의 핵심입니다. 전 결국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박사님. 예, 그 육지랑 비교하는 입장에서 사실 고민을 다른 식으로 해봤었는데 육지에는 그 마을의 가장 큰 땅을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주나 유지, 대부호가 있어서 그러면 이 노동력을 같이 모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제주도는 지주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도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살다 보면 생기니까 그때는 뭔가 모아야 되니까 그게 괜당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 사람들인 경우에는 기본적인 태도가 각자 알아서 사는 거다. 예. 그러다 보니 그 난민이 들어왔을 때 지난번에 예멘 난민 들어왔을 때 통계적으로 전 국민이 50%, 53%가 반대를 했어요. 제주도는 25% 정도? 아, 반대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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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전 국민은 53%지만, 넘는데, 네. 그리고 전 국민 통계가 나 입장 표명 안 할래, 나 잘 몰라. 이게 14%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21%예요. 한 60 몇 %가 찬성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긴 게 제주 사람들인 경우에는 어려울 때 같이 모여서 힘을 낼 수는 있지만 사는 건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다. 네. 아니 근데 왜 그 요새 불거지는 문제 중에 이주민 분들은 제주 토박이 분들이 약간 텃세 부린다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 텃세가 아니고 그 무관심, 그러니까 들어서 내보는 기간을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에 따라서 그런가? 이주민이 느끼는 거의 경우에는 텃세다, 나를 배척한다, 배타성이 강하다라고 느끼는데 이쪽 입장에서는 너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줄게. 예, 그거죠. 관심의 유예. 사실 정치적으로도 보면요, 정당이 아닌데 괜당 같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옛날 80년대만 해도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상도동계, 그 DJ를 중심으로 한 동교동계, 이게 정당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독재 군부 정권에서 야당 지도자에 대한 탄압이 워낙 심하니까 우리가 이렇게라도 물리적으로 우리가 방어벽을 치지 않으면은
우리의 정치인을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런 게 저는 어떻게 보면 괜당 문화도 뭐 물론 약간의 형태 차이는 있겠지만 이거의 다른 면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만큼 괜당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은 우리 지역, 뭐 우리 지역이 키워낸 인재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 뭐 어떤 믿음, 어떤 계속 발전을 이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또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표출된 게 아닌가. 긍정적으로는 또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굳이 또 따지려면 네.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괜당은 제주 문화의 속살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제주 사람들의 본성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잘 발휘만 한다면 분명 제주만의 좋은 동력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괜당을 쓰면 좋을까요? 참 어려운 맞아.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키면은 와이파이를 잡으려고 보면 굉장히 와이파이들이 많이 뜨지 않습니까? 뜨죠. 그중에 암호 걸린 것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괜당 문화를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공통점을 좀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공통점을 찾다 보면 그중에 꼭 하나 걸리는 게 있거든요. 이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나 믿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요렇게 하다 보면 좀 아마 이 괜당이라는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예, 급하게 마무리해 봅니다. 거기에 또 이제 경조사 살짝 좀 챙겨주시고. 네. 너 나를 고가르는 게 괜당 문화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협력하고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괜당 문화의 핵이었으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뭐 이런 협력이나 소통이나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살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랑 비슷한 얘기인데 되게 말을 고급지게 하시네요. 예전에는 그 괜당이 그 마을 안에 또는 마을 바깥의 혈족 이런 정도였었는데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현대사회가 되면서 점점 이질적인 사람들이 부딪히는 사회가 되고 그렇다면 제주가 지금까지 쭉 발전시켜 왔던 각자 자기의 몫을 하면서 알아서 살다가 필요할 때 힘을 모으는 이 괜당 문화, 요 문화를 저는 이제 쿰다. 현대 사회에 많은 이질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문화적 충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주의 이 괜당 문화는 이렇게 좋은 겁니다. 요거를 우리는 당신들에게 현대 사회의 다문화 사회의 실천 윤리로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우리 콘테나 괜당들과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니까 괜당처럼 제주의 것, 옛것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그 가치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주만의 정말 다정한 그 호칭이잖아요, 괜당. 앞으로 여러분들 옛말이 되지 않도록 많이 불러주시고요. 또 무엇보다 좋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